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우리 김경혜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코리아 헤럴드 경제부 정치부 부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한국 최초 홍보회사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 사장을 이시고 현재, 그리고 한국위기관리전략연구소 대표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김경혜 대표님께서 정치인의 평판과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주실 텐데요. 네,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그동안 지루하시기도 할 것 같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는 조금 투웨이로 대화도 좀 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사례들, 제가 한 15년 전에 명영규 국회의원이 있을 때 저희 친구라서 그때 이제 국회 가서 처음에 그 정치인과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 유일기 부원장이 얘기해가지고 최재형 의원 모임에서도 한번 하고, 오늘이 이제 그 세 번째 모임입니다. 정말 반갑고, 당장 또 차세대 앞으로 지도자로서 그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같이 좀 얘기도 할 수 있게 얘기하고, 처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여러분들 이미지 요 먼트라는 말을, 이게 이제 사전에는 실제 안 나오는 건데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는 이미지 플러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합쳐가지고 학자들이 이미지먼트라는 말이 사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먼트라는 말이 이미지 관리, 이미지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먼트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이미지먼트라는 말을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사용해 보시면 이미지먼트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내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정치인의 평판과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레퓨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보통 이미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요걸 많이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거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요거는 내가 남한테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그래, 이미지라는 거는 저 유권자가 A라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유권자에게 메시지 던지는 거는 이거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동일해야 되겠습니까? 틀리면 틀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 나는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포지셔닝 하고 싶은데 유권자는 다른 이미지로서 나를 알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이 크라이시스 위기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 사이에 갭을 없애라. 이게 이제 PR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유권자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를 포지셔닝 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전달 수단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의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내가 나는 누구라고 메시지 던지는, 이게 우리 유권자들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알 수 있게 그 갭을 없애야 이게 위기가 안 하고 혼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에 갭을 줄이라. 이래가 결국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하고 같은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또 다른 통합적인 어떤 게 평판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평판 관리, 이미지 관리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미지 이걸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어떤 리서치를 해보고서, 물론 소프트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런 차이가 없는가 있는가 이걸 평소에 이제 쭉 지역구 다니면서 한번 알아보면
나는 내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나는 정체성이 이렇다고 하는데, 일반 그 유권자들은 나를 다른 방향으로, 누가 또 야당이나 어디 다른 당에서 나를 잘못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되는가. 그 갭이 없게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의 갭을 좀 줄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고, 이거를 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다. 그러면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떻게 내가 아이덴티티를 좀 이미지를 더 나의 아이덴티티하고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아이덴티티. 그래서 지금 대개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산, 이게 대해서는 실제 많이 연구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업들은 평판이라든지 이게 죽고 살고 되는 어떤 문제인데, 정치인에 대한 어떤 것들은 실제 크게 연구도 많이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기업에 관계되는 걸 여러분들이 정치인과 관계돼서 기업은 저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요소가 있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은, 기업들은 물론 유형 자산, 뭐가 부동산이 얼마 있다, 뭐 금융자산, 돈은 은행에 얼마 넣었다. 그 다음에 지적 자산,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특허라든지 지적 자산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판 자산, 그 다음에 명성 자산이다. reputational capital이라고 저렇게 얘기해. 평판 자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정치인의 자산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저기 기업은 자산이 적겠는데 정치인의 자산으로서는 뭐가 되겠는가? 정치인은 실제 뭐 유형 자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형 자산, 그 다음에 금융 자산. 뭐 그거는 개인이 돈이 좀 있고 덜하고 한데 저게 크게 어떤 평판에 관계되는 건 아니고, 지적 자산. 저거는 저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정말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어떤 고유 분야 지식도 있지만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거, 물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다면 지적 자산은 저거는 하나의 기업 정치인의 자산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명성 자산, 평판 자산, 이게 거의 뭐 90%, 80%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자산하고 정치인의 자산은 조금 다르다. 기업으로서는 유형 자산, 금융 자산이 되지만 정치인의 자산으로서는 지적 자산도 물론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의 평판.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 평판 관리다, 뭐다, 위기 관리 나온 게 굉장히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큰 자산이 어떤 평판, 아까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권자들한테 어떤 이미지, 저 사람은 어떻다 하고 또 한 번 그 이미지가 포지셔닝 되면 저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처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 정말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요새 장관 이미지 만드는 거 보면 정말 따박따박 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요새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먹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처음부터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포지셔닝이 됐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 관리 전문가가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막 100% 옳은 건 없고 또 반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 아까 이미지는 먼트라는 거는 이미지는 관리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이미지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해서 조금은 의도적으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도적이고 저게 막 그렇게 의도되고 자기 본색은 아닌데 저걸 만들었다는 게 되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요새 세상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어떤 본 그 캐릭터하고 맞긴 맞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는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게 막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조작이냐 관리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조작이 아니고 저거는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자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자산은 뭐를 가지고 나의 자산으로 만들겠는가? 내 캐피탈, 자본, 그리고 자산, 기업에서는 자산이지만 나는 뭐를 가지고 내 정치인의 자산으로 만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런 장점이 갖고 있고 이런 분야에 뭐가 있으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내 이미지, 내 평판을 어떻게 한번 관리해 보고 아이덴티티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워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명성의 관리 전략으로서 저게 가시성 제고다 해서 결국은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걸 언론에도 띄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시성, 저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차기만 고고히 갈 수도 없고 세상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 어떤 면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게 저게 문제입니다. 문제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이클 조단이 자기가 나이키에서 우리 나이키에서 신발 좋은 거 하나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 TV에서 ABC 미국의 TV에서 좀 기사 좀 써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써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마이클 조단이 나이키를 신고 있으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친구가 아는 사람이지만 이거 내 요번에 뭐 행사하는데 기사 좀 크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기자로서는 친구고 아는 사람으로서는 쓸 수 있겠지만 또 위에 올라가면 그거 기사거리가 안 돼. 감이 안 돼. 뉴스 밸류가 약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어떤 마이클 조단 같은 걸 하나 빌려온다. 그걸 영어로 borrow interest. 관심을 빌려오라. 관심거리를 빌려오라고 그럽니다. 관심 차용 기법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관심 차용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조단인 사람이 딱 오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바로 그런 마이클 조단이 뭐가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기획해서 꼭 이벤트 할 때는 그런 어떤 큰 거리가 하나 마이클 조단 같은 게 있게 만들어야지 그냥 행사 하나 밋밋하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관심 차용 기법으로서 마이클 조단을 하나 빌려오는 거.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하나 기획해야 이게 제대로 기획이 되고 제대로 비지빌리티 밖에 나타나는 거, 가시적으로 기사가 되고 나타나고 입소문도 WOM이 될 수 있고 입소문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가시성. 그래서 저기 존슨앤존슨은 보면 자기 회사에 이게 애기들 제품이 베이비 로션이라는 게 실제 마켓 쉐어는 10%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베이비를 테이크케어하는 회사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0%밖에 안 되고 실제 90%가 다른 거인데도 저기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베이비 로션을 개발하고 베이비를 테이크케어하는 회사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었다는 거.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지금까지도 옛날에 타이레놀 때문에 7명이 죽는 큰 사건도 발생했지만 아직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저런 식으로 어떤 비지빌리티. 우리는 베이비를 돌본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실제 마켓 쉐어는 10%밖에 안 되지만 그 이미지를 위해서 저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여줘야 한다. 스토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참 많은 스토리가 있고 요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어디에나 사용되죠.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그거 안 되면 언론에서도 기사를 쓸 수 없다 하는 거 스토리텔링. 그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데는 정말 평생 직장 보장의 회사를 이념을 견제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무차입 경영 원칙을 계속해서 썼는데도 IMF 때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차입 경영을 깨고서 실제 차입을 하면서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IMF에서 때 하니까 그래서 종업원들을
진정 아끼는 기업이라는 평판을 공고하게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가장 그 미국에서 이미지가 좋은 항공사 중에 하나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거기에 비해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제일 크지만 미국에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나고 어떤 그 위기가 많이 생기는 그런 회사로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나오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저런 어떤 기업의 평판을 공고하게 하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 언론 기사에서 스토리텔링으로서 저런 얘기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근데 작은 요사인자 언론들을 만나면 그 스토리 돼 안 돼? 이 소리를 기자들이 많이 합니다. 기자도 왜? 기자도 자기가 기사를 쓰려면 자기 위에 뭐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친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시청자들, 독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기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생각보다는 결국 기자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해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밥상에 갖다 줘야지 기자들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취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명해야 된다. 투명, 저것도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참 많이 나오고 그런데 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스타키스트라고 미국에서 참치 회사로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위에 돌고래가 보이고 있으면 반드시 밑에 참치가 지나간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됐습니다만은 돌고래가 위에 있으면 참치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돌고래가 위에 있을 때 거기 위에다가 그물을 내려버리면 틀림없이 참치를 많이 잡습니다. 잡는데 문제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이게 돌고래를 이거는 보호족인데 돌고래를 저렇게 죽이면서 참치를 잡았다 해서 환경단체들이 보이콧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고래를 죽인 참치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걸 우리는 도시락을 거부한다. 어린아이들이 도시락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타키스트로서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위기 관리를 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알았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가면서 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공개하겠다 해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심지어 자기들은 뭐를 개발했느냐 하면 이제 돌고래를 죽이지 않고 참치만 잡는 방법을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배에서 바닷가에서 직접 그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직접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테스티모니얼 해서 증언을 하게 시킵니다. TV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시키니까 그 어린아이들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고 위기가 쭉 개발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를 개발하냐면 돌핀 세이프라고 돌고래가 안전한 참치캔을 만듭니다. 우리는 돌고래를 죽이지 않고 잡은 참치로서 이 캔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가서 무슨 광고를 냈느냐면 그 신문에다가 참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죠. 왜? 어린아이들이 돌고래가 죽인 참치 이 캔을 보이콧을 하면서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먹지 않겠다고 어린아이들이 보이콧해서 큰 문제가 증발했는데 끝에 가서는 Thanks Kids 해가지고 어린아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결국 뭐냐면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참치, 돌고래를 죽이지 않고 만든 참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완전히 돌고래를 죽이지 않는 안전한 참치까지 개발해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면 참 대단한 투명하게 모든 걸 정리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hanks Kids라고 해서 어린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광고를 내면서까지도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먹고 옛날에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 때 뭐 7명이 죽는 정말 약을 먹고서 7명이 죽으니까 대단하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범인이 청산가리를 집어넣었다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도 모든 거를
우리는 다 뭐 빨가벗겠다고 하는 식으로 정말 다 노출시키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해가 될 수 있는 메시지까지 던지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해서 지금도 우리가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을 쭉 먹고 있는 게 바로 그때 투명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가 위기관리 쪽에 쭉 할 때, 지금 그 풀무원이 최초로 나와가지고 한 2년 됐을 때입니다. 2년 됐는데 풀무원 쪽에서 갑자기 그 KBS 9시에 풀무원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이 아니다고 KBS 9시에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풀무원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보니까 풀무원이 KBS에다가 광고를 모든 일간지 일면에다 광고를 내가 KBS하고 진실을 가려 때까지 우리는 KBS하고 투쟁하겠다고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때 참 일반적으로 볼 때 풀무원은 정말 정말 다윗이고 정말 KBS라는 건 골리앗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기들은 투명하다고 하면서 붙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KBS가 9시 뉴스에 보도했는데 11시 그 뉴스라인에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KBS가 사과 광고를 냅니다. 그게 하나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풀무원 하면 어떤 청정 어떤 유기농 그 대표주자가 된 게 그때 투명하게 관리하고 끝까지 KBS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지가 됐는데 바로 이 투명한 거 어떤 거기 때문에 자기가 투명하다면 정말 한판 붙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일관성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되고 똑같은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성관리의 핵심은 AAA 그 인과 모델이다 하는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AA 모델이라고 해서 명성관리의 핵심 어떻게 명성을 잘 관리하려면 핵심적인 게 세 가지다 해서 3A라고 얘기합니다. 3A 결국 처음에는 어빌리티 물론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다양한 활동을 해가지고 세 번째 accomplishment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정해가 내가 교육 분야다 하면 교육 분야 관계되는 활동도 하고 또 1년 있다가 이런 성과가 그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AAA 항상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명성에 있어서 큰 지표가 나의 능력을 위해서는 본인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죠. 능력을 기르는 거, 또 활동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활동을 만드는 거죠. 어떤 기자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고 활동을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여기에 또 쭉 잘 좋은데 요거 하나 아까 그 관심 마이클 조단 같은 게 뭐 하나 없을까 해서 그걸 하나 집어넣으면 더 관심을 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1년 동안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분이 쭉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했던 거는 실제 이렇게 세상을 바꾸었고 이렇게 지수를 바꾸었고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온다는 거 이런 어떤 AAA, 3A 모델로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AAA 모델이라고 요번에 최근에 요거는 미국에서 나온 어떤 명성관계 하는 학자가 요걸 한글을 제가 쭉 냈는데 실제 다른 데는 지금 별로 못 나오는 그런 최근에 나온 그걸 제가 하나 뽑아서 지금은 AAA라고 만들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하나 항상 활동을 하실 때 요 세 가지 AAA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좋은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AA.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치인의 위기관리 10계명, 요거를 몇 가지 얘기 앞에 했던 거하고 좀 일치되는 것도 있고 그런 본뜻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오디트라고 진단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 활동하면서 갤럽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소위 소프트 사운딩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개 여론 중심되는 몇 사람들 한 뭐 100명이라든지 뭐 50명이라든지 그 집단을 좀 여러 가지 계층적으로 분리해가지고 항상 그 정도 집단을 갖고서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조사를 해볼 때 그쪽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좀 더 솔직한 어떤 얘기도 듣는다면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항상 유권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1년 전하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항상 진단, 오디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기 막사이사 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의 그 참 훌륭한 대통령인데, 막사이사,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고, 막사이사 상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도 막사이사 상도 받았고 뭐 쭉 한 사회봉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게 막사이사 저게 대해서 작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필리핀이다, 또 대통령 뭐 이러니까 노벨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별로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그 여론 전문 회사한테 용역을 줬더니 그 이름을 밑에 나와 있죠. 아시아의 노벨상, The Nobel Prize of Asia 해가지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딱 이름을 붙였더니 그때부터 각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앞으로도 정치하시면서 연설할 때도 고유명사 같은 거는 항상 고유명사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막사이사 상 하다가 이거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입니다 하고 한 번 더 짧게 한마디만 붙여주면 굉장히 그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유명사를 일반 대중이 싫어한다는 거는 좀 항상 그 인식을 하면 좋고, 고유명사, 이 프로퍼 나운이라 해서 고유명사는 어렵습니다. 이제 보통명사 누구나 아는 걸로서 쉽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고유명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유명사는 안 쓰는 게 좋고, 쓴다면 고유명사 항상 이건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한마디 더 붙여줘가지고 쉽게 알 수 있게 풀어주는 거. 노벨, 지금 막사이사 상, 이건 아시아의 노벨상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자들이 쉽게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 그 일반 대중들도 더 나오고 하니까 이 상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고 이 상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유명사를 쓸 때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저희 회사가 이제 옛날에 그 F-16 우리나라에서 F-18 전투기를